이제 조만간에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전기차가 많이 인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전이라든지 다른 인프라들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말로 5년 10년 안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제외를 하고 어떤 분들이 저같이 디젤을 타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호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브랜드를 고르신 후에 내가 휘발유를 타야 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를 타야 할지 디젤을 타야 할지 이걸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찍은 연비를 좀 알려드릴게요. 항상 출퇴근하는 거리를 보면은 편도 22km,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 22km에 뻥 뚫린 올림픽대로를 달립니다. 물론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달리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속 47km 정도 했을 때 연비가 18.2km가 나옵니다. 디젤이고 E클래스의 4륜 기준입니다. 물론 후륜 기반이라고 하면은 연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4륜이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제가 보통 80km 정도로 달리니까 평균 연비가 16에서 18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주행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는 시내 주행이 많은 운행 조건이었고 가끔씩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차를 운용하기가 좋았었어요. 고속 장거리 주행을 계속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디젤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뻥 뚫린 장거리 주행을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디젤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DPF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히는 길을 달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장거리라고 해도 디젤은 추천을 할 수가 없고, 독일 3사의 차를 사신다고 하면 보통 고급류를 넣기 때문에 1,400원대 기준 경유에서 최소 300원, 400원 이상은 더 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정비적인 측면에서 나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차량 운행이 뭐 1년에 1만 정도 왔다 갔다 한다 하시면 디젤의 연료 필터라든지 DPF 클리닝이라든지 인젝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휘발유를 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이 많은 경우에도 당연히 휘발유가 괜찮죠. 고속주행할 때는 연비가 잘 나오니까. 근데 시내주행을 겸한다든지 차급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중대형으로 갈수록 연비가 거의 한 자릿수대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주행에서 연비가 뭐 16에서 18km 정도 나오는데 시내주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운행을 한다고 해도 13km, 12km 이하로 떨어진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달에 3,000km 정도를 운행을 하는데 기름값은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차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탄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저께 기준으로 누적 적산거리가 15만 킬로를 넘었습니다. 16년식이기 때문에 5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는 15만 킬로가 넘었죠. 디젤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디젤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외제차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차의 유지 비용이라든지 진동 소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15만 킬로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차가 15만이 넘었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진동 소음이 심해졌다거나 차 성능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에 디젤차는 뭐 몇만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경운기 소리가 난다,
진동이 심해진다, 소음이 심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저는 국산 디젤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국산차에만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1년 넘게 운행을 해오면서 진동 소음이 심하다거나 진동이랑 소음이 심해서 디젤차를 못 타겠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인젝터를 리빌드 수리를 아예 했어요. 4개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 주행 성능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져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장거리로 전주에 다녀왔는데 한 700km 정도를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가 이렇게 조용하게 깔끔하게 잘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주행 성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지금까지 1년 넘게 타면서도 매번 감탄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80km 정도 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진동 소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 시끄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고 정말 편안하게 너무너무 좋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을 떠나서는 벤츠인 똑같으니까 독일 3사의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차의 주행 성능은 당연히 뭐 말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젤이냐 휘발유냐 뭐 이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저는 이 벤츠의 디젤차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로 갈아타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가 아직까진 좋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PF라든지 인젝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관리만 해주시면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차를 계속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자면 요소수는 10리터 말똥 하나에 한 8,000km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되고요. 벤츠 디젤은 정말 좋은 차다. 관리만 잘해주면 5년에 10만 킬로, 15만 킬로가 넘어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